6월 6일 싱가포르는 344명이 늘어나서 총 37,527케이스가 되었습니다. 344케이스 중에서 지역 감염은 7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상공바이 상공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2030년까지 30%의 먹거리를 싱가포르에서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정책을 위해서 양식업을 장려하기도 하고 또 옥상에서 야채를 키우는 걸 실험하기도 합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 사태로 식량 공급망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염려로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기도 했습니다. 3대째 농업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연이 6월 말에 농장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땅을 돌려달라고 했대요. 상공바이 상공 정책하느라고 옥상에다 야채 심는데 세금 쓰지 말고 이렇게 몇 명 안 남은 농부들을 장려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그 농부가 더 이상 야채를 키울 수 없게 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고 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식량을 수출하지 않게 되면 싱가포르는 정말 위험하게 될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워터파크를 개장했다고 싱가포르 신문에 나왔어요. 워터파크 관계자들은 매 시간마다 소독을 실시한다고 하고 물속이 없을 때는 누구나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락커룸과 수영장에서도 서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소독하는 것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소독약이 아무래도 사람 몸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고 워터파크 개장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전수칙이 잘 이루어져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화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곤 하는데 환경단체들이 염려할 만한 정책들도 다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화상회의는 단지 10분 정도만 하고 게다가 그 화상회의에는 그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산자부 웹사이트에는 49개 산업 프로젝트가 허가가 됐는데 그 중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델리 국회의사당 신축개혁, 코끼리 보호구역 내에 탄광 산업을 개발하는 것, 아시아 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공원 인근의 석회암 광산 등이 포함되고요.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호랑이 보호구역에서의 우라늄 탐사 프로젝트, 많은 현지 원주민들이 반대하는 대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잉여 석탄 매장량과 낮은 전력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태학적 민감한 지역에 석탄 채굴을 더 많이 허가했다고 합니다. 환경에 대한 국제기구가 뭐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UN 환경계획이라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많은 태풍하고 사이클론이 점점 더 강하게 오고 있고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무섭게 나고 있잖아요, 매년.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침수의 위기에 놓인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다 기온이 점점 상승해서 바닷속 생물들이 죽어나가면 바다가 했던 정화작용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아마존에서는 벌목이 일어나고 있고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팜나무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밀림을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환경 문제에는 정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인도하고 중국 국경에서 군인들끼리 서로 마찰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외교 격려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양측은 우선 인도군과 인민해방군 양쪽에 배치된 추가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역사상 단 한 번도 전쟁이 끊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구 어딘가에서는 조그마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언젠가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흑인의 사망으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뉴욕에서 100명의 의료진들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 인종차별은 내 환자를 죽인다라는 피켓을 들고 8분 46초 동안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8분 46초는 경찰관이 그 흑인 남성의 목을 조른 시간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흑인 사망률이 백인의 2배라고 합니다. 캐나다 총리도 인종 차별에 반대하면서 시위에 참여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트럼프에 맞서라 라고 외쳤대요. 4월 말에 미국에서 코로나 브리핑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자들한테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 몸에 소독제를 주입하는 게 이 질병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일반인이 생각해도 안 되는 걸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놀라웠는데, 그 후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39%의 사람들이 락스 같은 표백제로 음식을 씻었고 스프레이 형태로 몸에 뿌렸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4%의 사람들은 희석된 표백제나 소독제, 비누 거품 등을 마시거나 아니면 그걸로 가글을 했다고 대답을 했대요. 이걸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저는 기후운동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마존 열대 우림의 주민들에게 의료용품을 구입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작을 했대요. 이걸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했나 봐요. 인터뷰를 하면서 브라질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는 인명을 구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예방할 수 있는 많은 사망자를 목격했다라고 말했대요. 브라질은 정말로 대통령의 어떤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한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서도 계속 경제 부양 정책에만 신경을 썼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것 같거든요. 결국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65만 명에 가까운 감염자를 내면서 세계 2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또 제트스키를 타는 모습이 언론에 잡혀서 문매를 맞았잖아요. WHO가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전에 락다운을 풀면 너무 위험하다 하고 각국 정부에 경고를 했더니 WHO에서 브라질을 철수시키겠다고 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를 그대로 따라서 흉내를 내고 있는데요. 이 사람 별명이 브라질의 도널드 트럼프 혹은 남미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린대요. 이 브라질 대통령은 경제적 비용이 공중보건위험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며 주 격리 명령을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아남을 사람만 살아남아서 잘 살아보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일제시대 6.25 그 후 수많은 민간인 학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던 그 아픈 시간들을 살아내 주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